가해자가 제 속옷을 벗기는 장면, 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이 중간중간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변론항 2화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1화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사연을 좀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사연을 읽어보다가 성범죄 피해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같은 직장 안에서 이제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의 사연이었는데, 제가 참 공통된 이런 사건으로 상담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짜 변론항을 촬영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법률적인 팁을 드리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채택한 사연은 직장 내에서 중간간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피해자 중간간 피해자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님. 제가 얼마 전에 직장 상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성범죄로 112 신고나 고소하기가 많이 망설여져서 이렇게 인생변호사 변론항 코너에 익명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2주 전 회사에서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평소보다 소맥을 많이 마셔서 많이 취한 상태로 회식 자리가 끝나셨대요. 그래서 가해자는 만취한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준다면서 결국 저희 집까지 왔고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성폭행일까요? 회식 자리에서부터 과음한 탓에 솔직히 그날 일이 전부 기억나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특정 장면만 스치듯 기억이 납니다. 근데 중간간 피해자들이요, 아예 기억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알몸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중간 필름이 끊기듯이 어떤 해당 장면만 딱 기억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회식 자리에서 저희 집으로 올 때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 같은데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저의 손을 잡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했던 장면까지 기억이 난다. 근데 저는 택시 안에서부터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 상태라 상사인 가해자가 절 끌어안을 때 제대로 반항하거나 밀쳐내지 못했고, 심지어 지금 제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너무 싫습니다, 이런 말조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어떤 신고나 형사고소가 진행될 때 상대방은 어떻게 또 주장할 수 있냐면은, 택시 안에서 살짝 손을 잡아봤는데 얘가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기에 오케이 한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갔고, 그렇게 해서 앞에 기사가 있는데도 내가 스킨십을 했을 때 다 받아들였다, 합의하에 진행된 그런 스킨십이었고, 그렇게 해서 스킨십이 무르익어서 이 친구의 집까지 가게 됐다,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건이 진행이 되면. 저희 집에 도착한 다음 저는 택시에서 내릴 때도 혼자 걷질 못해서 가해자가 저를 안아들듯이 해서 저희 집까지 들어간 장면도 기억이 난대요. 그러니까 아예 혼자서 걸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기억이 좀 끊기다가 가해자가 제 속옷을 벗기는 장면, 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이 중간중간 기억이 납니다.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강간이겠죠. 그리고 지금 완치하셨으니까 준강간죄가 지금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네요. 저는 당시 손발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고, 삽입이 일어났을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정도의 말만 한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반항을 못해서 이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이. 다음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가해자는 없었고 저는 속옷도 입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해자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 데다가 회사 규모가 작은 편이라 피해 내용을 신고하는 순간 회사 내 모든 사람이 알아챌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우시대요. 그러니까 내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은 너무 억울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이러한 사실이 회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건 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게 되게 쉬운 선택이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피해자분들 중에는 그 고소나 신고하는 것조차 굉장히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가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가해자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게 굉장히 싫지만 피해자도 내가 강간의 피해자로 주변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둘 다 힘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제가 양쪽을 다 변론을 해보면. 그래서 이 피해자분도 회사 내에서 내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거를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분의 입장이. 이미 2주 동안 신고를 할까 말까만 망설이고 있는데 2주가 지났대요. 지금 사건 일로부터.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강간 피해를 입은 날 술을 과음해서 강간당한 전 가족이 기억나지는 않고 중간중간 뜨문뜨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저에게 많이 불리할까요? 라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이미 이 중간간 피해를 입은 지 2주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자, 이분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세요. 일단은 회사 내에 이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 규모가 좀 있는 데는 그 안에 선고충위원회나 아니면 회사의 징계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회사 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회사 내에 그런 징계위원회나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력 사건을 일단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절차가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플러스 이분이 기억이 좀 많이 소실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객관적인 증거, 앞뒤 정황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증거 자체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일단 진행을 빠르게 하셔서 증거 수집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주변 사람들이나 내 가족한테 최대한 알려지지 않은 채 사건을 좀 진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편물이 이제 경찰서든 검찰청이든 계속해서 올 거예요. 그 우편물을 송달받는 장소도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할 수가 있고, 또 가해자로부터 오는 연락도 차단시키고 피해자 변호사가 이제 본인을 대신해서 연락도 받고 소통도 하고 이제 수사기관이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굳이 얘기하지 않는 한 본인이 이런 내용으로 피해 신고가 됐다는 거 다른 사람 모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용기를 좀 내셔서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우리 사연자분은 사실은 회사 규모가 좀 작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회사 규모가 커서 대기업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러한 성비위가 발생했을 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나 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사 내 징계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형사고소부터 진행할 것인가 고민이 되게 많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드리는 팁은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고 가해자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라고 하면 회사 내의 징계부터 요청하셔도 무방하다. 오히려 회사 내의 징계를 통해서 가해자를 회사에서 그 감사실에서 부르잖아요. 불러서 조사받고 뭐 감사 그쪽에서 결과 보고서를 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형사고소로 후속적으로 진행해서 다 증거로 모여요. 정말로. 그래서 그게 또 증거의 하나의 확보수단, 그러니까 마지막 1%를 채우는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물적 증거, CCTV나 이런 것들, 아니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문자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 때는 회사 내 징계 절차부터 먼저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 사연자처럼 본인도 기억이 제대로 안 나, 가해자에게 뭐 이 사건 일에 대해서 추궁해서 뭐 인정 진술을 받아놓은 것도 없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택시 안에 블랙박스나 아니면 본인 집의 중앙 현관에 거의 막 엎이듯이 해가지고 안기듯이 해서 들어오는 장면들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분이 정말 만취했던 그런 부분들이나, 혹은 강간 피해 입은 즉시 DNA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음부나 이런 데서 상대방의 DNA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회사 징계 절차에 가면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CCTV는 이미 계속 소실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자분처럼 증거가 아직까지 확보가 조금 안 된 상황에서는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을 하고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변호사 선임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고소장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객관적 물증이 부족할 때는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수사 요청 사항이에요. 경찰한테 이런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 물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소실의 가능성이 빠른 것부터 이렇게 확보를 해주세요 라고 그 고소장을 쓰는 변호사가 수사 요청사항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찰은 그 사건 받아들자마자 지금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이 CCTV가 제일 빨리 소실되겠네, 요거부터 먼저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팁을 얻어서 빠르게 수사를 진척시킬 수 있겠죠. 사실 준강제추행이냐, 준강간이냐, 준유사강간이냐를 사실 그런 그러니까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완전하게 소실됐다. 근데 내가 곧바로 112 신고도 안 했다. 그러면
음부나 이런 데서 DNA 채취가 불가능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내가 명확히 강간의 피해를 입었는지, 정액이 나와서 강간인지 아니면 유사강간인지, 손가락이나 다른 걸 넣어서 유사강간인지 아니면 단순히 만진 추행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건은 성기 삽입이 있었을 때 상황을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신고일로부터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는 피해자 몸에서 피해자의 DNA, 정액이나 타액에 대한 DNA를 채취하기가 되게 어렵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피해자분이 그날 당시 입었던 속옷을 안 빨고 보관하고 계신다면 그 속옷 자체를 그 경찰서에다가 이미 제출해서 DNA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팁을 드립니다. 네, 이번 사연자한테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기억이 뜨문뜨문 나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이고, 특히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억지로 기억나는 척 경찰 조사 받으시면 오히려 중간간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님이랑 조사 전에 반드시 조사에 대한 미팅을 거쳐서 어떻게 피해 내용을 진술할 것인지도 한번 솔루션을 듣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총 3가지 제가 핵심을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 지금 이 사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고소를 진행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고소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증거가 사라지기 쉬운 CCTV나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 확보를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수사 요청 사항으로 잘 넣자 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로서 경찰에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내용으로 피해 내용을 진술할지, 오히려 너무 자세하게 진술하려고 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기억 안 나는 부분까지 억지로 진술하기보다는 변호사님과의 그런 상담을 통해서 중간가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정확히 조사 준비를 하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오늘 영상 이제 성범죄 피해를 특히나 직장 내에서 입으신 분들이 직장 내에 징계를 요청해야 될지 형사고소를 해야 될지, 그리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팁을 얻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신분이 알려지길 원치 않을 때는 가명조서도 쓸 수 있고요. 또 신변보호조치라고 해서 본인이 사는 주거지 인근에 순찰차를 돌게 할 수도 있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을 수 있고, 본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신고나 고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연자분처럼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를 입거나 혹은 가해자로 지목돼서 힘든 시간 보내시는 분들 익명으로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